예, 군산행 고속버스를 타고 이제 반포대로로 해서 이제 잠원 쪽으로 해서 이제 그 반포 IC로 해서 이제 경부고속도로를 탔습니다. 정신이 없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저용차선 올렸는데 이제 버스 저용차선으로 달리니까요. 내려가는데 막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니까는 이제 앞에 버스들 중에 이제 시외 다니는 버스들도 저용차선을 탈 거 아닙니까? 고속도로 경유하는 차들이. 좀 천천히 가고 대학교 가는 버스도 천천히 가. 그거 추월하겠다고 또 저용차선에서 1차선으로 넘어와서 추월 나가고 막 너무 버스 기사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야, 트래픽 시간이라서 그러나 막 급하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정신없이 가면서 보니까 전에는 분당 수지 이쪽까지만 있던 아파트 단지가 계속 펼쳐집니다. 아마 제 기억에 천안까지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아주 양 고속도로 옆이 새까말 정도로 고층 아파트들 단지가 이루어져 있더라고요. 전에 저 있을 때 신갈 기흥도 막 그때 공사할 때였는데 천안까지. 그래서 이제 고속버스 군산 가는 게 옛날에는 서울에서 3시간 40분, 3시간 30분 걸리던 게 저 떠나기 전에 서해안고속도로 개통되고 3시간으로 줄었었어요. 근데 이제 2시간 반이 걸린다고 해서 왜 2시간 반이 걸더니 천안에서 논산 가는 고속도로가 새로 생겼더라고요. 그걸 이제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논산 쪽으로 미리. 그렇게 가면서 이제 논산 고속도로 타자마자 휴게소를 들렸던가 휴게소를 잠깐 들렸습니다. 휴게소에 내려서 화장실 가면서 이제 잠시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400원을 넣고 자판기 커피를 뽑아 마셨습니다. 자판기 커피가 먹고 싶었어요. 옛날에 100원이었는데 100원, 150원 했던 게 400원이 됐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 얘기 들으니까 500원으로 오는데 거기 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고 천안 근방이어서 호두과자를 샀습니다. 호두과자도 먹어보고 싶어서 샀고요. 그것만 간단하게 사고 다시 버스를 타고 출발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은 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다 쓰더라고요. 저희는 이제 갈 때 캐나다, 에어 캐나다 국적기인 에어 캐나다를 탔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나라 항공 국적기는 그 나라하고 같은 영토 같은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법의 저촉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대한항공을 타게 되면 대한항공이 한국법이기 때문에 한국 그 법에 따라야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캐나다가 11월부터인가 완전 전면 그 팬데믹 관련 해제가 됐기 때문에 자가격리도 없어지고 마스크도 이제 착용이 개인이 자율에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도 마스크를 안 썼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쓰고 다니는 게 많이 힘들다고 그랬는데 마스크를 안 써서 그나마 다행이었고, 근데 이제 고속버스 안에서 마스크를 계속 쓰고 있으니까 전철도 마찬가지고요. 좀 답답한 건 없잖아 있었지만은 이래저래 해서 이제 군산까지 내려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천일고속을 탄 것 같은데 너무 난폭하게 운전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게 나중에 이제 여러님들이 원래 고속버스 기사들이 경찰이 잘 안 잡는다고 하지 난폭하답니다. 제일. 그래도 고속버스라면 좀 그래도 승객을 나르는 건데 좀 어느 정도 안정감이 있었는데 시내버스보다 더 난폭할 정도로 지그재그 운전하는 게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짐을 싣는 데에서도 고속버스는 자기가 싣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기사가 없었고 몰라서 이제 옆에 기사한테 물었더니 당신네 차 기사한테 물어보라고 그러더라고. 참 말 뻔세하고는. 그래서 한국에서 운전수 소리를 듣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이래저래 해서 이제 군산에 도착을 했고요. 군산에 도착하면 군산 고속터미널에서 바로 옆에 한 30m 떨어진 데 건물 하나 사이로 시외버스 터미널도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군산에 도착하자마자 한쪽에 가족들 가방이랑 놔두고 저는 얼른 시외버스 터미널에 가서 28일날 25일날 도착을 해서 자고 26일날 군산에 내려갔는데 28일날 다시 대구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구 가는 버스표를 미리 끊었습니다. 미리 예매를 하고, 고속버스는 성인하고 중고생 개념이 없고 성인 아니면 성인 아동으로 갔나? 그렇게 표가 나눠지는 것 같은데 이제 시외버스는 중고생 표가 따로 있더라고요. 할인돼서. 그래서 이제 그 표를 끊어놓고
어차피 택시 한 대에는 짐이 안 실리기 때문에 택시 2대를 타고 여미랑이라는 군산에 저희가 잡아놓은 숙소로 이동을 합니다. 여미랑은 제가 따로 올려놓은 게 있기 때문에 보고 보시면 되고요. 뭐 사진 몇 장은 지금 컷이 나갈 수도 있고요. 여미랑까지 뭐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닙니다. 택시 요금이 아마 4,900원인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기사님들 수고하셔서 10,000원씩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여미랑 숙소에 들어가서 체크인을 하는데 너무 친절한 거예요. 친절하고. 그래서 이제 숙소에 들어가서 체크인을 하고 짐을 옮겨놓고, 그러고 또 마침 또 이제 조금 있으니까 이제 어머니하고 이모가 서울에서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서 이제 어머니하고 제외도 하고요. 원래 어머니를 모시고 같이 내려가는데 어머니는 이모가 따로 같이 오신다고 그래서 편하게. 어머니가 계신 곳은 안산까지 가기가 좀 멀었기 때문에, 저희 원래 고항에서도 군산 가는 고속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서울 쪽에 그러고 또 뭘 좀 주문할 게 있어가지고 금방에 미리 좀 맞춰놓을 게 있어서 종로를 들릴 수밖에 없었어요. 해결할 거 좀 해결하고 오는 일이 있어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저희가 여독을 좀 차에서 푸른 것 같습니다. 좀 잠도 제대로 좀 안 오는 것 같은데 그날 이제 전화기도 개통되고 그래서 내려가면서 아마 몇 분들하고 통화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원래 계획은 고속버스 안에서도 유튜브 스트리밍을 하려고 했는데 여건이 그게 안 되는 거야. 하고 싶었는데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산 숙소 도착해서 그날 저녁에는 이제 저희가 외가 쪽, 친가 쪽이 다 군산이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친척들이 다 계신 분들 몇 분들하고 또 저희 외할머니가 한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외할머니 얼굴도 안 보고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가 군산에 절에 어디 모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여튼 겸사겸사 군산 쪽으로 향한 겁니다. 인사도 드려야 되고 그리고 또 외할머니가 한번 캐나다에 오시려는데 못 오셨죠. 연로해서. 그래서 어머니가 맞으시거든요. 외가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잘 사는 모습 또 손자 며느리인가? 손주 며느리 뭐 증손주 며느리가 된 뭐 증손녀들이죠. 보여드리고 싶어서 겸사겸사 내려가고 이제 군산에서 저녁에 이제 가족들하고 제가 일부러 한 분 한 분 찾아가야 돼 못하니까 이제 식당을 예약을 미리 이모한테 부탁을 했고요. 식당에 예약이 돼서 이제 거기에 오셔서 한국 떠날 때 제대로 인사도 못 드리고 왔는데 인사도 드리고 그동안 뭐 캐나다 살면서도 가끔 이제 이모들하고 연락은 했지만은 이제 한 자리 만나서 가족들 소개도 시키고 인사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내고 이제 그러고 들어왔죠. 숙소로 돌아와서 그러고 이제 또 돌아와서 이제 잠을 뭐 자는 둥 마는 둥 하고 이제 새벽에 5시인가 깬 것 같아요. 한국 시간으로. 5시에 일어나서 깨니까는 이제 또 목욕탕을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군산에 있는 목욕탕을 갔고요. 그 숙소 근처에 있는 목욕탕인데 오래된 목욕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와이프 같이 가니까 애들이랑 갈 생각 없다고 그래가지고 저 먼저 갔다 왔는데 목욕탕에 사람이 없더라고요. 원래 목욕탕을 가기로 한 데는 문을 닫았고 그 건너편이 열어서 갔더니 거기도 문을 열지 않았어요. 7시에 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6시 좀 넘어갔는데 어떻게 아까 막 고민하고 있는데 걸어갔었는데 들어오라고 그러더라고요. 마침 주인이 문을 열고 나오면서 아직 문 안 열는데 그냥 들어와서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6시 반쯤 들어간 것 같아요. 원래 때를 좀 밀고 싶었는데 때 밀어주시는 분은 늦게 나오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목욕을 하고 또 오면서 이제 편의점에서 이것저것 좀 마실 거 좀 마시고 걸어서 왔죠. 와서 보니까 이제 와이프가 애들하고 일하는데 얘기를 듣더니 사람 없다니까 이제 간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 가자고 그러고 또 데려다 주고 그래서 이제 와이프랑 어디 있는지 알려주고 이제
뭐 그렇게 뭐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한국에 가니까 이제 걷는 게 주위에 볼 게 있으니까 계속 걷게 되죠. 그래서 이제 나올 시간쯤에 연락해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 그 이성당이라는 빵집이 되게 오래된 유명한 빵집이 있습니다. 바로 밑에. 그래서 야 우리 이성당 가서 줄 쓴다니까 가서 빵도 좀 살게 올 겸 그래서 이제 갔고 가서 이제 와이프 나올 시간에 맞춰서 이제 뭐 하고 마음에서 바로 이성당에 가서 이제 빵도 좀 사고 케이크도 하나 사갖고 왔어요. 왜냐면 와이프가 그 저기 뭐죠? 생일이었잖아요. 12월에 그때 이제 집에서 간단하게 했지만은 한국 가서 다시 하기로 했거든요. 한국 케이크 맛있으니까 꼭 생일 날짜를 지켜야 될 의미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케이크를 사다가 이제 어머니랑 있는 데서 초 끄고 한번 놀고 그리고 이제 아침을 간단하게 먹고 어머니랑 이모님은 올라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뭐 하루 더 계셨으면 같이 있고 싶은데 저녁에 사람들 오고 한다고 올라가시고 서울에서 한번 더 보기로 하고 가시는 길에 이제 택시 하나 부르고 해서 이제 이모차하고 나눠 타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 외할머니 외할아버지 계신 그 절에 가서 인사드리고 이제 어머니하고 이모님 올라가시고 저희는 이제 다시 택시 타고 돌아와서 그 동네 여기저기 구경을 다녔습니다. 다니면서 이제 저는 좀 이제 손님들 온다고 그래서 좀 손님 맞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녁에 종학님이 낮에 이제 먼저 오시고 이제 나이사님 오시고 저기 뭐야 타파님이 아마 늦게 오셨어요. 10시에 퇴근하시고 오신다고 좀 늦게 오셨고 그래서 먼저 이제 종학님하고 나이사님하고 이제 와서 이제 저녁 먹으려고 이제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제 얼른 옆에 그 염이랑 안에 전집이 있더라고요. 모듬전을 시키고 저는 또 더 부족한 게 있어서 생선이랑 구이랑 좀 사러 갔죠. 박대 같은 거 좀 사가지고 하면서 이제 편의점에서 술 같은 거 좀 사가지고 오고 저녁 식사하면서 저녁 식사는 이제 종학 형님이 형수님하고 이제 그 쌀하고 이런 걸 다 가져오셨어요. 곡성에서 직접 햅쌀 그런 거 직접 밥 해주신다고 그래서 육회 같은 것도 해갖고 오시고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같이 이제 저녁 식사하고 이제 셋이 앉아서 술 한잔 하고 있다가 이제 타파님이 오셨죠. 오셔서 타파님하고 이제 술 한잔 먹다가 이제 타파님 오셔서 같이 한잔 하면서 이제 또 윤상님이 갈 때 같이 한잔 하라고 그 술 사주신 거 같이 따가지고 먹고 마시고 그때 라방 했죠. 라방 하고 그러고 이제 또 그렇게 보내고 그날 저녁에 사실은 대전에 스나이퍼님도 오시기로 하셨는데 애가 좀 아파가지고 와이프도 좀 늦게 오고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오신다고 그러더라고. 근데 이제 또 재훈님이 또 연락이 오신 거예요. 아침에 오고 싶다고 아침에 오시겠다고 애 학교 보내고 어딘지 주소 대달라고 라방 중에 그래서 알려드리고 이제 자고 이제 새벽 1시 2시까지 하고 잔 것 같아요. 저희들 마시고 저는 이제 들어가 자고 이제 나이사님은 이제 울산으로 가셔야 되는데 군산에서 울산 가는 버스가 군산에서 아침에 내려가서 그게 저녁에 올라오는 한 편밖에 없습니다. 다이렉트로 가는 게. 그래서 이제 아침 8시 반에 가신다고 그러더라고요. 올라오실 때 너무 고생하셨어요. 뭐 제가 대단한 사람들한테 저 보시겠다고 저기 뭐야 대구까지 차표 시간이 안 되셔서 대구까지 오셔서 대구에서 다시 전주까지 오셨다가 전주에서 군산으로는 버스 타고 들어오셨거든요.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하여튼 아침에 이제 저는 한 7시쯤 어라운드 일어나가지고 어제 먹은 거 좀 치우려고 그 방에 갔더니 또 다 치우시고 주무셨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정리하고 나이사님 일어나시라고 해서 이제 일어나시고 준비하시고 시간이 조금 있어서 커피 한잔 먹으러 밑에 편의점 갔다가 걸어오면서 이제 나이사님 이제 가실 준비해야 돼서 터미널로 같이 모셔다 드리려고 딱 하고 있는데 대전에서 막 스나이퍼님이 새벽에 오셨습니다. 그래 오자마자 스나이퍼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터미널 좀 갔다 오자 그래갖고 나이사님 모시고 터미널 내려드리고 이제 스나이퍼님하고 다시 와서 숙소 오니까 이제
종화 형님이랑 이제 일어나셔가지고 얘기하다가 한참 이제 그러고 있는데 재훈님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서 몇 명 있냐고. 몇 명 있다 그러니까 아침 먹지 말고 있으더니 전주의 그 명물인 콩나물국밥을 테이크아웃해서 오신 거예요. 너무 죄송하고 감사하더라고. 그 아침에 해장들 시킨다고. 예, 그래서 그거 맛있게 먹고 그리고 이제 저희가 12시쯤 체크아웃하고 제가 2시 반에 떠나는 시간인데 1시간 남짓 그 찻집에 앉아갖고 얘기하고 차 마시고 그리고 이제 종황님은 이제 돌아가고 다들 이제 돌아가는 분위기에서 갑자기 저기 스나이퍼님하고 재훈님이 택시 부르지 말라고 우리가 태워다 주겠다고 그래갖고 이제 터미널에 내려주시고 그분들은 이제 가시고 저희 이제 대구로 이동을 합니다. 예, 대구로 이동을 합니다. 이제 그것도 시외 우등인데 군산 이쪽 전주는 제 고향이고요. 그 다음에 김제도 제가 좀 많이 다녀서 했고 익산 일이죠 옛날 다 아는 데인데 버스를 타고 출발했는데 다른 버스들하고 다르게 허리에 감싸는 안전벨트가 아니라 일반 승용차처럼 어깨에 감싸는 안전벨트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시외버스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사분이 그러더라고. 허리까지 어깨로 한 안전벨트가 이유가 있으니까 다들 하시라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구를 향해 출발합니다. 근데 바로 가는 건 아니고 이제 처음에 익산 들렸다가 김제 들렸다가 전주 들려서 이렇게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 추억을 되새기면서 거기까지 왔고 이제 피곤해서 잠이 잠깐 들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식으로 내려가다 이제 그 88 고속도로를 타고 가더라고요. 대구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대구로 갔고요. 대구 가면서 이제 거진 대구 도착하기 전에 휴게소 잠깐 들렸어요. 예. 거기서는 이제 또 그 뭐죠? 핫도그 하나 사 먹었습니다. 핫도그 하나 사 먹고 그리고 그 칠성사이다 하나 자판기에서 뽑아먹는데 저기 동전이 없는 거야. 보니까 그 티카드 그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로 하나 사 먹고 그러고 나서 이제 대구의 터미널에 도착했는데 이제 처갓집이 이제 대구니까 와이프 외삼촌이 우리 집 많은 건데 집에 마침 차가 2대가 있는데 하나가 이제 요즘 전원주택 저거 하신다고 그 봉고차 그 더블캡 봉고차 여기로 지금 픽업 트럭 같은 거죠. 그걸 갖고 오셨더라고. 짐 적재함에 싣고 그리고 이제 4식구 타니까 딱 맞죠. 5명 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수성구에 있는데 수성구에 사시는데 수성구에 가서 이제 짐을 풀고요.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28일 날부터 그 외숙모댁에서 지내게 됐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또 다음으로 이어집니다.